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VOA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중공을 방문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 주선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성도일보는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게 되면 모종의 밀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공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탄을 눈감아주는 대신 러시아가 중공의 타이완 무력 통일을 묵인하기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의 성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공을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라브로프는 중공 방문 이후 중공과 나토 같은 군사동맹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중공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중공의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중공 시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강합니다. 최근 러시아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37%의 러시아인들은 미국과 연합해 중공에 대항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푸틴도 이런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공의 타이완 무력 통일을 지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세계가 양진영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은 미국과 유럽, 나토, 인도태평양의 쿼드, 타이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중공, 러시아, 이란, 북한입니다. 다음은 미얀마 관련 소식입니다. 3월 27일은 미얀마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미얀마군은 이날 하루 동안 무려 141명을 사살했습니다.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날이었습니다. 미얀마는 강대국들의 대리전 무대이기도 합니다. 미얀마 군부나 아웅산 수치 쪽이나 모두 중공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웅산 수치 진영은 미국 민주당과도 커넥션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중공이 미얀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1로의 핵심 거점이라 중공에 대한 여론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표면적으로는 미얀마 군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와 관련해 남몰래 웃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미얀마 정부군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귀빈으로 참석했습니다. 쇼이구의 미얀마 방문은 2021년 들어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는 미얀마와 군사적 유대가 제법 밀접합니다. 지금은 중공이 미얀마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지만 머지않아 러시아가 중공을 제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얀마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최신 무기의 절반 정도는 러시아제입니다. 러시아는 중공에게도 팔자는 수호이 30MS도 미얀마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러시아 국방부장 세르게이 쇼이구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쇼이구는 푸틴의 아주 가까운 측근입니다. 푸틴이 시베리아의 침엽수림 타이가에서 주말을 즐길 때도 종종 동행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는 국방부장이지만 원래 군 출신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소방구조 비상대책부의 책임자였다가 푸틴의 눈에 들어 출세를 한 인물입니다. 그는 몇 년 전 모스크바 외곽 9,000평 부지에 1,800만 달러 상당의 별장을 보유한 사실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불교 양식의 건물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몽골리아 접경의 투바로 불교도가 많은 지역이라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는 크라스나야르스크 폴리테크닉에서 토목을 전공한 건축학도입니다. 국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미얀마를 방문해 훈장을 수여받는 장면입니다. 러시아는 미얀마의 최신형 복합 방공 시스템 반지르 SA-1도 수출합니다. 2문의 대공포와 12개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가 결합된 러시아 특유의 첨단 무기입니다. 러시아로서 미얀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무기 시장입니다. 반지르 복합 방공 시스템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하는 국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를란-10 무인기도 미얀마에 수출합니다. 이 무인기 역시 러시아의 첨단 병기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나 중공이나 미얀마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같지만 국제적인 비난은 유독 중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은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한편으로 거리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미얀마는 본격적인 내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라칸족, 카렌족, 코친족, 남방의 산빵 등의 여러 무장 세력들은 연합해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카렌족은 이미 미얀마 정부군의 대항에 일어섰습니다. 미얀마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카렌족 마을을 공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렌족 2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이 고향을 등지고 태국으로 피난했습니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뷰티 패전트에 미얀마 대표로 출전한 한 라인은 미얀마의 인도적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양곤 대학 출신으로 22살인 한 라인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민주주의가 실현됐으면 한다면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Heal the World라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대학에서 농구 선수도 했던 한라인은 영어, 중국어, 산방 방언도 유창합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한라인은 당분간 귀국하지 못하고 정치 망명자 신분으로 태국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은 안타깝긴 하지만 미얀마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서방 세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미얀마 사태가 해결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택동은 국민당군에 쫓기던 시절 구이저우성 주은이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1935년의 성행인데 주인시 펑샹전의 거우빠라는 작은 마을에는 모택동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명칭은 홍진 마당 천례관입니다. 인표가 휴식을 준비하고 있던 한밤중에 모택동이 마당을 들고 와서 작전회의를 한 곳입니다. 기름을 넣는 호롱불을 마덩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마덩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혁명을 하는데 있어 휴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기불이 없던 시절 호롱불을 밝혀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산혁명을 이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택동 시대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중공에서는 시진핑 사상 학습을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우빠 마을에서 시진핑에게 아부하려 버린 일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우빠 당위원회가 공산당 역사를 학습하던 도중 단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사를 배우는 것은 멈출 수 없다면서 마등을 켜고 학습을 이어나갔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쇼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정전이 될 줄을 어떻게 알고 미리 사람 수만큼의 등을 준비했는가 하는 의문이 바로 듭니다. 또 커튼도 제대로 치지 않았습니다. 창 밖을 보면 환한 대낮입니다. 커튼을 활짝 열면 학습에 지장이 없는데 마등을 밝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복고풍의 마등은 어디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넣는 기름도 웬만한 가게에서는 팔지도 않습니다. 어설프게 윗선에 아부하기 위해 벌인 쇼가 전국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가 2017년 1월 트럼프가 임기 내 반드시 전염병 발발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이라도 한 듯이 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USA 투데이와 뉴저지의 임상 소식지 힐리오 뉴스가 보도한 것입니다. 두 매체 모두 파우치를 인용해 트럼프는 반드시 전염병 바이러스의 폭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대학이 개최한 대유행병 예방 포럼에서 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끊임없는 전 지구적 건강 위협의 도전과 놀랄만한 질병의 폭발을 맞이할 것이라는 게 파우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또 질병 대유행의 예방은 해외에서 시작될 것이고 적절한 대응 조치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협조, 그리고 공중 간의 협조, 개인과 위생부문과의 협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년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미 대선 기간 중인 1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염병 고문 스캇 애틀라스는 파우치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며 전염병 관련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틀라스는 폭스뉴스 로라 잉그램 프로그램에서 파우치는 계속 트럼프의 방역 정책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농간을 부리다 대선이 끝나자 낙관적인 태도로 돌변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우치가 2017년에 한 말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그가 코비드-19의 폭발, 그리고 바이러스가 해외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2017년에 알았는지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